자,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는 일반각과 호도법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뤄볼 건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하기 전에 제가 살짝 복습해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삼각비라는 걸 배워요. 자, 제목이 비슷해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건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삼각비를 알아야 삼각함수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복습을 할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중3 때 배우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각을 이쪽에다 줘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각을 이쪽에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B라고 할 거고 여기를 C라고 할 거예요. 이 삼각형에는 여러분들 유교소라는 게 있어요. 3개의 꼭지점과 3개의 변이 유교소예요. 그래서 A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에다가 소문자로 이름을 줘야 돼요. B 꼭지점이 바라보면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고 C 꼭지점이 바라보면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고 꼭지점 이름을 붙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수학에서의 정방향이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4분면 이름을 줄 때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주죠. 동경이 움직일 때도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거꾸로 도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지구 자전축의 반대 방향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 설정이 그렇게 됐다는데 저도 그건 잘 몰라요. 네, 저는 천문우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사인 A하고 코사인 한 다음에 A하고 탄젠트 A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삼각함수 정의를 수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저한테 만약에 중3 때 배웠으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코사인 대빵이에요. 코사인이. 코사인 앞글자가 이렇게 C잖아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 각도를 가가지고 빗변 쪽에서 C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영아 제가 지금 이거 C를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코사인이 쉽게 잡혀요. 얘가 소문자 C분의 한 다음 B가 코사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인도 코사인처럼 분모에 무조건 뭐가 깔리냐면은 빗변이 깔려. 근데 코사인이 B를 갔으니까 사인은 당연히 소문자 A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코분의 사예요. 그래서 코분의 사. 코사? 코분의 사. 코사인 A의 분자가 누구예요? B죠. 코사인 A의 분자가 누구예요? A죠. 분모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탄젠트 값이 잡힌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얘가 대빵이니까 얘 갖고선 코사인 잡은 다음에 사인 잡고 탄젠트 잡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삼각비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가 나와요. 근데 가끔 보면 강사 중에 자기도 잘 모르니까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를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삼각비는 정의가 저렇게 내려지는 건데 삼각함수는 삼각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비는 여러분들 각도에 제한이 있어요. 각이 보시면 알겠지만 180보다는 작아요. 삼각형 내각 총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는 180도라는 제한이 없어요.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경이 몇 바퀴, 뭐 수십만 바퀴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셔야 되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고생시켰던 원해방 정식이 있어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X, 한 다음에 Y였던 거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으면 반지름이 되니까 얘가 R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경이라는 게 되면서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주실 수가 있는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다. 요것만 요 내용이랑 약간 비슷해.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여기다가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거 길이를 x라고 할 수 있고 요거 길이를 y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x, y니까 오른쪽으로 x만큼 위로 y만큼 간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저기서 뭐 잡는 거 알려줬냐면 코사인 잡는 거 알려줬는데 빗변 쪽에서 각도를 에워싸면서
돌리면 코사인이 잡히잖아. 그래서 코사인 정의가 반지름 분해한 다음에 무슨 좌표가 되는 거냐면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코사인의 정의는 뭐라고요? 반지름 분해 x좌표. 그럼 사인은 반지름 분해 y좌표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탄젠트는 항상 뭐라고? 코분의 싸야. 그래서 코사인의 분자가 x야, 사인의 분자가 y야, x분의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좋아요.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이런 문제를 일단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동경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사인에 몇 도로 해볼까? 210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데 집에서 이제 제가 얘기 듣고 복습하신 분은 알죠? 210도는 60분법이잖아요. 이거 이제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호도법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뭐예요? 6분의 7파이죠. 왜 6분의 7파이예요? 30도에다가 7배 한 거예요. 30도 곱하기 7이 혜린아 210도잖아요. 그죠? 근데 30도가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7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이죠. 그죠? 그럼 6분의 7파이를 빨리 점을 잡으러 가는 거야. 어떻게 잡는지 봐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90도, 180도, 210도니까 한 요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가 한 30도 정도 되는 거고. 이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가상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2일 때를 많이 사용해요. 반지름이 2일 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 배운 적 있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잖아? 가상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요거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요거 길이는 루트 3이 되니까 요거 길이가 2인 거거든. 그지? 그러면 제가 이 점에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0에서 왼쪽으로 루트 3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y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사인 6분의 7파이의 답을 낼 때는 사인의 정의가 기억이 나야 돼요. 반지름분의 y좌표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반지름이 지금 2잖아요. 그 다음 y좌표는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6분의 7파이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느낌 왔죠? 근데 지금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죠?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봐요. 사인이 있는데 파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3분의 한 다음 파이에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한 다음 7 한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에 파이 한 다음에 플러스에 3분의 파이 말고 6분의 한 다음 파이 소괄호 닫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럼 저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느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이거야.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외우실 때는 가영이가 있어갖고 다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가영이는 1년 전에 들었죠. 이게 외우는 방법이 책마다 다른데 올산타코 해서 외우는 책도 있고 얼싸안꼬 해가지고 외우는 책도 있고 올 스타킹에 올이 풀린 거야. 그래서 올 스타킹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근데 무슨 뜻이냐 요 올은 뭐냐면 요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가 나와. 값이 다 플러스.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아까 제가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 1사분면이라는 곳은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인 지역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얘도 무조건 플러스인 거고 얘도 무조건 플러스다 보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면 죄다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는 구간. 그게 어디냐면 1사분면이 되는 것이고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나와요. 이유가 왜 그러냐 2사분면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x좌표가 음수예요. y좌표가 양수입니다. 근데 사인의 수학적 정의가 아까 저기서 보시면 r분의 y좌표라 그랬잖아.
y좌표만 플러스니까 얘만 플러스가 나오고 x좌표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수학적 정의는 항상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 그랬으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사인만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탄젠트만 플러스가 나와요.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탄젠트의 수학적 정의가 사인분의 코사인이라서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으면 탄젠트는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시죠?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인지라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요거 계산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일단 보세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180도를 일단 가. 파이만큼 간 거야.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음의 방향으로 몇 도를 가야 되는 거냐면 60도를 가야 돼. 그러니까 동경이 여기쯤 있는 거고 여기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냐면 60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인 60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사인 60도인데 이 지역에서는 사인이 플러스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호를 플러스 값으로 매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60도는 외우고 계실 테니 사인 60도 뭐였죠? 2분의 루트 3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탄젠트 6분의 7파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6분의 한 다음에 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80도 파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에 6분의 파이라고 써있는 건 30도만큼 더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거를 계산하실 때는 탄젠트 몇 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30도를 생각하는데 이분의 동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3, 4분면에 가 있잖아. 그럼 탄젠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탄젠트 30도는 3분의 한 다음에 루트 3일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3분의 루트 3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동경으로 움직인 후에 올산타코를 따져가지고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선 답을 내면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게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학생은 삼각함수 그래프로 연결을 못해요. 좀 넘겨볼게요.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면 뒷장에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78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프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다뤘던 이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급이 달라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이 부분은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은 멍한 표정 짓고 있다가 갑자기 막 눈빛에서 막 분노, 그죠? 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당황, 그 다음에 분노, 누가 이딴 걸 만들었어? 그러면서 설명하는 나도 미워지게 되는 거죠. 너무 참아 말을 못 하겠어. 분노, 그 다음 뭐가 와요? 좌절,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큰 고비가 있습니다. 수포자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4번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 학교마다 다른데 좀 잔인한 학교가 여기는 기말고사 때 또 낸다? 중간고사만 끝자락에 조금 냈잖아. 그럼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낸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보시죠. 554번. 원점O와 P는 1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는데 현명한 그대요. 12, 마이너스 5를 표현하라. 자, 12, 마이너스 5가 표현이 됐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따져보자. 12하고 5 보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가지고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면 반지름이 13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이게 뜻이 이거거든. 여기가 12칸인데 여기는 5칸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예전에 중학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몇 학년 때 배워요? 지금 교육과정 바뀌어서 요즘 애들은 2학년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3학년 때 배우셨죠?
기억 안 나죠? 네, 자, 왜 그 송천중학교 외봉중학교 교복 입고 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배우시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 갖고 문제에서 뭐 하라 그러는데 세타가 어딘 거냐면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사인의 세타하고 코사인의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쓰시면 된다. 자, 아까 정의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사인은 13분의 무슨 좌표? 사인은 y 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 탄젠트는 x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거는 13 사인 세타. 13 사인 세타면은 여기다 1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3 곱한 거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12 탄젠트 세타 여기다 12 곱한 거. 그럼 마이너스 5겠죠. 자, 정답은 마이너스 22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래가지고 원래 한 줄에 내가 2문제인가 밖에 안 풀어주는데 삼각함수는 거의 다 풀어줄 거예요. 한 4문제 있으면 3문제 정도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학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우시고. 혜린이가 이과 계열 쪽으로 간다고 했지. 혜린이는 이걸 갖고 미적분을 해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이과 계열로 안 가는 분들, 예, 영원히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다항함수 정도만 미적분하고 나중에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시는 분들이나 수학 좀 하는 거지. 그 외의 과를 가시면 수학은 네, 영원히 볼 일이 없어요. 치우시고. 자, 556번입니다. 근데 이제 막 나중에 저기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김가영 씨가 김 변호사가 됐는데 무려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영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선 못 쓰겠다. 자, 아무튼 아들이 물어본 거죠. 삼각함수 알아 엄마? 근데 엄마가 막 멋지게 푼 거야. 그럼 우리 엄마 대단한데 역시 괜히 변호사가 된 게 아니구만. 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집 바로 옆에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옆에가 그 치과가 되게 유명한 치과가 있어요. 비례동에서 윤이나 치과라고. 거기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직업이 뭐냐고 나한테 그래서 애들 수학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휴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 원장님이 수능에서 수학을 하나 틀렸대요. 말 안 했나 그때? 예, 하나 틀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근해 공식이 기억나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일을 하면서 근해 공식을 말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근해 공식하고 짝수 근해 공식.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삼각함수도 미분할 수 있나 물어보려다가 괜히 또 이 드릴로 내 일을 해칠까봐 못 물어봤죠. 자, 아무튼 수능에서 하나 틀렸대. 와, 신기하죠? 기우시고. 내가 이 얘기 해주니까 저희 중학교 3학년 애가 이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 걔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수능에서 몇 개 틀렸어요? 저는 4개 틀렸습니다. 자, 556번 문제를 보시죠. 자, 여기 원이 있는데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나? 표현 안 돼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침 돼 있어요. 이 좌표가 중요한데요. 가만 보니까 이게 6이래요. 그럼 이건 3 아니에요? 3? 반이니까? 절반 뚝? 이게 3,2겠네. 왜냐면 거기에 2도 써 있는 걸로. 그죠? 예. 아, 2가 여기서부터 여기구나. 그럼 이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동경 OA, 동경 OD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알파 나타내는 동경이 일단 뭐냐면 OA가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요렇게 거가지고 이따마시만 한 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1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3,1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써놨어요. 자, 이게 알파인 거고 이게 베타인 거다. 그러면 사인의 알파는 일단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0으로 나오죠. 자, 루트 10 분의 사인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 Y좌표요. 자, 코사인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X좌표인데
베타 동경의 x좌표는 3이니까 여기다 3 넣으면 돼요. 정답은 10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예전에 뭐 배웠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1학년 때. 자, 이 직선의 방정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x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가가지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 여기 세타가 주어지게 되는데, 자, 점 두 개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넣을 수가 있고, 요 길이를 여러분들 x2-x1, 즉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y2- 한 다음에 y1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요 각의 동의각이 여기에 있으니 탄젠트 세타가 곧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x2면 반드시 여기가 y2로 들어가고, 여기가 x1이면 그 녀석의 순서상이 그 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가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도 나오지 않겠느냐. 자, 557번 문제에서 이 내용을 써먹을지 몰라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557번을 보시면요, 지우시고, 문제는 57. 제4사분면 위의 점 A, B가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위에 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자 볼게요. 일단 y는 마이너스 루트 3x를 그리세요. 한 요 정도로 그려져요. 동경 세타는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할 때 점을 하나를 틱 잡아요. 그냥 x에다가 여러분들 편한 숫자 넣어요. 저는 지금 1 넣었어요, x에다. 그러니까 y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갖고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2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해봤잖아요. 왜? 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 그럼 C값은 결국에 루트의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인데, 하나 X좌표라고 생각하고 하나 Y좌표라고 생각해서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 사인 세타도 있고 코사인 세타도 있고 탄젠트 세타도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왜냐하면 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견 없이 기울기하고 탄젠트 세타는 같은 거거든요. 알겠지? 그럼 뭐만 이제 집중해서 따지면 되냐면 사인하고 코사인만 따지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2분의 뭐일 거예요. 2분의 뭐. 사인은 y좌표 쓰면 되고 코사인은 x좌표 쓰면 돼요. 끝. 이렇게 해서 답이 쫙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답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거 세 가지를 합하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합하면은 2로 통분돼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3 루트 3. 그래서 정답이 얘 진짜로 2분의 1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해설지는 보면은 아마 이런 거를 뭐 문자 t나 뭐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t로 잡을 텐데, 그런 불필요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숫자 중에 편한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제목이 삼각함수인데 그 이전에 배웠던 게 삼각비라서 서로의 비율이 중요한 거라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이게 올산타코예요. 예. 올산타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외우기 어려운 분은 올스타킹 아니면은 뭐 얼싸 안고, 얘 오락 게임 좋아하는 애는 올스타크래프트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막 난잡한 짓이고요. 네, 그냥 올산타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58번 풀어드릴게요. 문제 558번. 이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자마자 여기다 이걸 쓰는 거예요. 올산타코.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동일한 거.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동일한 지역은 1, 4분면과 3, 4분면이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각자가 뭐 플러스만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하나 더 나오겠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탄젠트 세타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그럼 코사인을 이렇게 칼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인이 지금 어디인 지역이에요? 양수인 지역이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사인이 양수인 곳. 그럼 사인이 양수인 곳은 여기냐 여기냐에서 누굴 골라야 돼? 여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사분면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560번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잘 모르겠는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죠. 560번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탄젠트가 플러스면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둘 다 음수면 부호가 같잖아. 그럼 곱하면 양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알겠지? 네,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5, 6, 2가 있어요. 자, 근호의 합성이 나왔습니다. 근호의 합성 내용이 뭐였느냐 이거죠. A가 0 아니면 양수, B가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온 애가 합성될 때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위치를 보시면서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는 100% 음수고 코사인 세타는 쭉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단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의 각도이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0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원래는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양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은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인 구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제4사분면. 자, 세타의 범위가 그것과 그것 사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내시면 되냐면 4사분면은 270도와 360도 사이의 각도죠. 그러면 270도를 여러분들이 과제를 많이 하고 평소에 노력 훈련을 하시면 2분의 3파이로 파가고 튀어나와요. 그 다음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고 부등호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세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A와 B의 합이니까 2분의 3하고 2하고 합하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뭐가 나올까요? 7 이렇게 하면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 6, 4까지 하고 우리 쉴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쉬는 시간. 5, 6, 4.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양수. 그거는 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고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음수. 이거는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인 거죠. 그럼 어딜까요? 일단 올은 아니야. 모두 다 플러스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어딜까?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같은데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다른 구역. 여기입니다. 여기. 제4사분면. 그죠? 얘만 플러스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그죠? 오케이. 자,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나왔는데 제4사분면을 나타낼 때 제4사분면의 동경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360도를 상징하는 2파이에다가 n을 붙이시고 더하기에 270도니까 2분의 3파이 부동호의 세타 부동호.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 표현할 때 360도 n 들어간다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360도 n을 호도법에서는 2파이 n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배웠었잖아요. 300 한 다음에 60도 n 플러스 뭐 이렇게 집어넣고 세타 넣고 360도 이거 수업한 적 있죠 우리. 그지? 근데 앞으로 이걸 안 쓴다고 360도를. 360도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2파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n에 플러스 몇 파이? 2파이.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애가 2분의 세타래. 그럼 2로 나눠야죠. n파이가 되겠네. 플러스 4분의 3파이. 다시 n파이가 되시고 플러스 파이가 돼서 이제 n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집어넣어 보면 되냐면 정수 집어넣어 보면 돼요. 뭐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잔뜩 넣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림이 그려지면서 n에다 0 넣으니까 4분의 3파이와 파이 사이다가 됐어. 그럼 그게 동경이 어디냐면 여기죠. 135도와 180도 사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에다가 이제 1을 넣었죠.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을 경우에 파이 플러스 4분의 한 다음 3파이니까 파이가 됐다는 건 이게 동경이 180도가 회전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동경이 180도 회전하면 여기니까 이 구역을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n에다가 쌤이 지금 0 넣고 1 넣고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인데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니까 문제의 정답을 제 2, 4, 4분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혼합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아마 72쪽, 73쪽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조금 하고 끝낼 겁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